해외 환자는 방역망의 관리 영역인 검역 또는 격리 과정 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틈새 없는 검역과 격리,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4명입니다. 그 직전 2주간의 31명에 비해 환자 수가 줄었고, 특히 이번 주는 국내 발생 환자 수가 10명대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감염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7%대로 낮추어졌고, 집단 감염의 발생 수도 직전 2주간 16건에서 9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특히 수도권의 환자 발생 규모는 10명대로 줄고 있으며 지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도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관리 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유행의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직장과 친목 모임 등 소규모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 긴장을 늦출 시기는 아닙니다. 국내 상황과 달리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유행이 안정화되는 지역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모든 지역에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1일 평균 환자 수는 27.4명으로 그전 2주의 15.8명에 비해 11.6명이 증가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방역망의 관리 영역인 검역 또는 격리 과정 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해외 유입에 대한 방역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며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 유입 환자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만큼 이라크에 계신 우리 건설 근로자들을 비롯해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귀국하여 치료받도록 지원하고 해외에 계신 국민의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성 원칙은 준수하면서도 틈새 없는 검역과 격리,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수도권의 감염 확산에 대응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도서관, 미술관 등 8,000여 개의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유흥주점, 클럽 등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강도 높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5월 29일 당시 1주간의 수도권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34.2명이었으나 최근 1주간은 11.4명 수준으로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10명 내외로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공공시설 운영 중단으로 저소득층의 접근성만 훼손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7월 20일 내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제한을 해제하여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용을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허용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환자 발생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조치와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는 계속 유지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호흡기 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이 최근 3차 추경으로 확정되어 지자체로 교부되는 중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의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어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우선으로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도 가능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어 전일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와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되면 개소당 1억 원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며 일반 병의원 대비 높은 수가를 적용하되 환자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료 보조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을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설치 형태, 시설 규모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통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대비한 장기적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연휴를 전후로 발생한 집단 감염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 단위의 소규모 인원으로 한적한 야외 휴가지를 고르거나 관광객이 몰리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개별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휴가를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도 교회를 비롯한 많은 종교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종교 행사와 소모임을 자제하여 주셨습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도 이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위험도가 낮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교회에 대한 행정 조치를 조만간 해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맹렬하고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큰 피해를 주는 봉쇄나 국경 폐쇄 등의 강제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의 억제와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조화시켜 나가는 데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생활 속에서의 방역 노력을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도 범정부적인 총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